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빼앗겨버린 삶. 사람들은 이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바로 주한미군의 세균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항 8부두입니다. 왜 내려라! 내 땅! 우리 시민의 상태에서 세균 실험을 하는데도 먹지는 못할 망정 시민들의 행동을 제약하는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코로나19의 공포. 부산시는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만약 그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의 시초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어떨까? 3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시 도심 한복판.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미세균 실험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대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높은 철책과 담벼락에 둘러싸여 볼 수도, 닿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금단의 땅, 그 너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땅에 살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 그 이름. 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 차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수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곳. 빼곡한 빌딩 숲 너머 외딴 섬처럼 나지막이 내려앉은 작은 산동네가 있다. 대연동과 우암동을 아우르는 대연우암 공동체 마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한데 모여 밥을 먹고 이웃 간의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매주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매주 보름 말일날 마을 회의를 하면서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서로 단합할 건 단합하고 뭐 큰 일이 생기면은 잔치든 뭐 상이든 그럼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 사는 것 같죠. 여기는 53세대 130명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 틈만 나면 쓸고 닦으며 소중히 가까운 삶의 터전이다. 말 그대로 한솥밥 지어 먹는 식구 같은 존재. 작은 밥상 공동체를 이제 지향을 해요. 비록 뭐 집 자체나 환경 자체는 우리가 좀 누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정말 정 깊은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이웃이 있어서 행복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조용한 산동네에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 2020년 9월.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던 오후. 갑작스러운 비 소식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마을을 뒤덮였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남해안에 근접해 있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 마이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도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마을을 덮친 그날 밤. 고막을 찢을 듯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사이렌 소리가 주민들의 단잠을 깨웠다. 어디 불이 났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불이 났는데도 뭐 사이렌 소리가 참 오래 울린다. 그래서 밖에 나와갖고도 불 났는가 싶고 사방 살피고 오고도 그랬어요. 대체 어디서,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아지가 엄청 짖더라. 짖다 보니까 일러고 보니까 나갔지. 밖에 나가니까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뭐 미사일 쐈나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는가? 북한에서 참 밀고 오나?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무려 3시간. 부산 일대를 혼돈에 빠뜨린 사이렌의 근원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 부산항 8부도 제837 수송대대 주한 미군 기지였다. 우리 땅이 아닐 겁니다. 그게. 땅 자체가 우리 법이 안 미칠 거예요. 조금 애로사항이지. 사이렌이 울린 이유는 뭘까? 대처가 늦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부두 쪽 하고 네. 미군 부대 쪽으로 갔고 네네. 예 경비 용역하시는 분하고 그 미군을 만났는데 네. 하여튼 관련 관계자가 여기 출근을 해야지 그 사이렌을 멈출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3시간이나 공포에 몰아넣었던 새벽의 사이렌. 하지만 돌아온 해명은 황당했다. 관광팀 쪽에서 부모님이 군부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국물의 오작동이라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오늘 주한미군이 생화학전에 대비한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 제8부두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에 부산항 8부두 배치를 부산항 8부두 미군 부대에 생물학전 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선보일 곳은 부산 제8부두로 생화학 물질 반입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산항 8부두. 그런데 이곳에선 치명적인 생화학 물질, 세균 실험이 언급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긴급한 주민회의가 소집됐다. 다음에는 이제 세균 실험실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십 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공포였다. 나는 인지 죽어도 걔한테 우리 손자 때문에. 그렇지, 맞아. 미 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이 직선거리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군은 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데 3시간 동안 끄지 못한 것은 3시간 누출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살아보자. 위험한 것은 하지 말아 하자. 꼭 필요하다면 안전한 곳에 가서 해라는 것이죠. 왜 이 위험한 곳, 바람 불면은 오작동 일으키는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 그 세균 실험을 하느냐는 것이죠. 350만 시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한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한 세균 실험실이 존재하고 있다. 정말 부산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10개 이상의 단지가 있고 주택들은 더 많죠. 학교도 초중 고등학교가 한 1.5km 안에 6개 이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 8부두 세균 실험실에서 반원을 20km 정도 끄어보면 부산의 거의 다 모든 지역이 다 포괄이 됩니다. 부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실험. 단 한치의 실수로 부산 전역을 죽음의 공포로 뒤덮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을 알린 사건. 2015년에 발생한 오산기지 탄저균 배송 사고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미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겁니다. After you kill the live spores, we do sterility testing to verify that we killed all of the spores. Those sterility tests did not detect the presence of live anthrax. We need to know why. 한 번 노출되면 치사율이 8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물질. 이러한 고위험성 병원균이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페덱스라는 민간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당시 문제의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민간 세균 실험실에도 배송이 됐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들은 모두 22명. 다행히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저균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우편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담긴 편지를 미국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보냈고 당시 미국에서만 22명이 감염돼 5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탄저균에 대한 공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왜 탄저균을 국내에 들여온 걸까요?
바로 주피터 프로젝트가 그 이유입니다. Today I'm here to talk about some interesting new technologies we've been working on that are going to be demonstrated actually over in Korea pretty soon. And luckily our biosciences team here led by Dr. Peter Emanuel have been working in this area for over 2 years. He just got back recently from a site visit in Korea where the demonstration will be occurring. With that, I'm going to turn it over to Peter to tell you more about it. Thanks, Joe. The Jupiter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is born out of lessons learned from the Able Response exercises held each year in Korea. The next Able Response exercise is to be held in June.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15년.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각종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그거는 2009년도부터 이미 현실적으로 필드나 이런 데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죠. 그게 2015년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죠. 지난 2009년 주피터 프로젝트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이라크 간 충돌이 심해지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까지 거세지자 미국은 생물학적 제재와 독소를 활용한 강력한 생화학 방어 전략을 수립한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주피터 프로젝트. 여기서 확대된 2단계가 센토 프로젝트다. 주피터 프로젝트가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첨단 시스템이라면 센토는 그의 손발인 셈이다. 문제는 미국이 세균 실험실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우리가 원한다면 주한미군기지 어디에서나 가능하죠. 한국도 호의적이죠. 실험을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발 상황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한국이 실험하기 좋답니다. 그 사람 얘기입니다. 왜 좋냐? 잘 통제돼 있고 원하는 곳 어디서나 실험을 가능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예. 그 엠마뉴엘의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국의 어떤 긴장, 그래서 여기에서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위험성 때문에 여기서 만든 것들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그 미군들이 주둔한 곳에 이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연구소이고 프로젝트 실험실이고 영토 내에서는 더그웨이에서 하고 영토 외에서는 ROK, 한국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그들의 영토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주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더그웨이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도심에서 서쪽으로 150km 이상 떨어진 허벌판. 혹시라도 세균 무기가 유출될 사고에 대비해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인 사막 한가운데 더그웨이 생화학 무기 실험소가 위치해 있다. 미군은 2014년 주피터 관련 장비를 구입해 오산과 더그웨이에 각각 설치한 후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 세균 살포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한국에 옮겨와 작동 시연을 하려고 탄저균을 반입하다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Long time ago, buddy. Yeah. That was a long time ago that those sheep got killed. They've changed a lot of stuff. I worked out there at the chemical depot. Oh, okay. My son works right now at Dugway. Oh, okay. So, but like this one, we burnt all the nerve gas and stuff out here, the VX. Okay. Out at that, and then they burnt the building. Oh, okay. But while we were burning that, partner, there was birds flying everywhere. Oh. There's deer walking across. Oh, wow. Okay. So, as far as poisons, I worked there. I know. Yeah. I was out there for about 10 years, I suppose. Okay. But they contained that stuff. And then they burned it all. That was Desert Chemical Depot.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러시아와 함께
생화학 무기 개발에 매달렸던 미국. 그러나 방어를 위해 개발한 생화학 무기는 오래지 않아 미국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Attacks may be made in many ways, with bombs or with biological weapons. 누구보다 생화학 무기에 대한 공포를 또렷이 기억하는 나라. 하지만 방어용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은 여전히 생화학 무기 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차선책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더욱이 그 방법은 너무도 허술했다. 바로 이 상자. 주로 일반 화물 운송을 하는 민간 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담긴 채 오산기지로 배송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자에 담겨있던 탄저균은 어떤 세균일까요?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에서도 위험물 최고 등급인 제1급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데요. 탄저병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주의해야 할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탄저균 감염 후 치사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난데요. 심지어 탄저균의 포자는 땅속에 묻은 시체에서도 몇 년간 생존할 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는 독성 물질입니다. 탄저균보다 더 강한 생화학 물질들, 그중 보툴리늄은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신경독소 물질로 알려진 독소 물질 중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 1g만으로도 약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고 탄저균보다 살상력이 10만 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균 중 하나인 포도상구균은 어떨까요? 포도상구균의 독소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독성 쇼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도상구균을 가열해 비활성화시킨다고 해도 세균이 사는 동안 뿜어낸 독성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데요. 포도상구균 역시 국제 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식물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독성 물질 리신. 청산가리보다 1000배 더 강한 독성을 지녔고 1mg만으로도 건장한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로 흡입할 경우 몇 시간 이내에 폐와 간, 신장 등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질입니다. 용산, 오산, 평택기지 등을 거쳐 주피터 프로젝트가 부산에 본격 상륙한 건 지난 2016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자 즉시 주한미군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산항 8부두에는 어떤 세균 샘플 시료도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세균을 들여올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그 해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호 근처 8부두 근처에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이제 제 차 옆으로 이제 미군 차량이 한 대가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이게 과연 쟤들이 과연 뭐 할까? 미군이 말한 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장에 접근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 취재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미국 국방부에 그런 공개된 문서가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라든가 그동안 뭐 언론이 몰랐던 것들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정말 단순한 마음에 이제 구글링을 했어요. 열심히 구글을 검색을 했고 뭐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발견한 게 그때 2019년 회계연도 그 예산 평가서라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미 국방부의 2019년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 당초 미군의 입장과는 달리 부산항 8부두 주피터 프로젝트에 세균전 실험을 위한 공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장비들은 뭐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추가 뭐 생화학 실험, 뭐 장비 테스트, 뭐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뭐 생화학 물질도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본격적인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미군은 이례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차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 초대된 건 기자들과 지역 주민 몇 명뿐. It's a balance between readiness capability and maintaining a strong alliance and having to the trust and confidence of the Korean people.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리고 주한 미군사가 우리 그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정? 교정? 요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모를 이제 그런 생화학전에 대비를 해서 그런 생화학 물질들을 항상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식료들이 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에서 세균 실험은 없다고 단언했던 미군. 이날 주한미군 참모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생화학 시료의 부산항 반입과 세균 실험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방어용일 뿐이라는 설명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진 못했다. 이 주민투표 서명 용지가 자기 아파트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만 세대 가까운 부산 시내 아파트에 이 주민투표 용지가 다 전달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명확했다. 주한미군 관할 시설은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라는 것.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은 직접 서명 용지를 들고 시청으로 향했다. 100여 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무려 20만 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다. 시장님이라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울고 때를 쓰고 기다리는데 이거 한 번도 이리 지나가면서도 여기 눈길도 한 번 안 줬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 시민 20만 명이 지금 서명을 받아놓고 있는데. 전임 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지난 보궐선거. 시민들의 기대 속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박형준 시장. 하지만 취임 첫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주한미군의 세균 실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추진위의 면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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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그냥 희망, 검은색은 세균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는 목적으로 이제 학을 접는 거죠. 천마리 소원을 이루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산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민들. 그렇게 또 하루 시민들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20대 청년들이 불 꺼진 시청을 찾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꼬박 밤을 새워 20만 시민들의 서명 용지를 지킨다. 시험을 잘 쳤어? 아 맞다, 첫 시험이지? 나도 새내기 첫 시험 때 진짜 완전 죽 썼어. 처음에는 춥기도 진짜 엄청 추운데 전기까지 끄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뭔가 항의 행동이 많았지만 전기를 끄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부산 시민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의 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때는 화가 많이 나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자기 말을 찾아와가지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빠르게 와서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외면할 줄 몰라서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운 반, 기가 찬 반, 분노도 조금 있었고요. 거듭되는 세균 실험실 폐쇄 요청에 귀를 닫아버린 시청. 하지만 침낭에서 선잠을 자면서도 이어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었던 부산시는 시장 취임 한 달여 면담 요청 90여일 만에 어렵사리 수락 의사를 밝혀왔다.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 입장을 정확하게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듣고 뭐 이후에 이제 시민들의 정확하게 그거를 저희들은 20만을 서명했던 분들의 정확하게 그 입장을 전달하고. 사인들은 안 됩니다. 지금 남자분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과의 짧은 면담이 끝난 후 추진위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우리가 하기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하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미군의 대변인격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실험 안 한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해내었을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 폐쇄를 하도록 나서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듭된 답변. 20만 시민의 목소리도 부산시를 움직일 수 없었다. 20만의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 설명지를 부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수령하기를 기다린 지 95일 만인 오늘 철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섭섭함 반, 안타까운 마음 반, 열도 받고 갖고 오는 데는 한참 3달 걸렸는데 치우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부산시 방방곡곡 무려 100일간 이어진 서명운동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100일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350만 부산 시민의 안전이 걸린 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자체가 나설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생물 자규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국내법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저희가 지적했고 실제로 국내법에 명시돼 있는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따르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4조 역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여러 시설들, 예를 들어 기독교 종교 시설이라던가 혹은 다중 시설들에 대해서 다 폐쇄 명령, 이제 감염병의 발생이 위험이 있다고 하면 부산에 위치한 세균무기 실험실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의 위험이 있고 충분히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쟁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4개국이 가입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역시 세균 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자기를 이기려고. 그래서 온 법무법인들, 부산의 유명한 법무법인들하고 동아대 로스쿨 포함해가지고 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국가사무 아니냐라고 자기들 근거 자료 막 보내가지고 국가사무다라는 답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보낸 데 전부 다 10몇 군데 보냈더라고요. 재판에서만 이겨서 국가사무다라는 판결만 받으면 면죄부가 된다. 드디어 행정소송의 첫 판결이 있는 날. 세균 실험실 폐쇄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재판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 기다림과 달리 재판은 불과 1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구한 게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너무 이제 판사가 간단하게 그냥 기각한다라고만 짧게 말해버려가지고 사실 좀 황당하네요. 별다른 기각 사유조차 듣지 못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아주 짧은 문구 하나로서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공중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앞세운 부산시의 다음 행보는 더욱 놀라웠다. 가관인 거는 최근에 부산시가
95일 동안 우리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고발을 경찰에. 그래서 지금 부산시로부터 고발을 며칠 전에 이제 당했다는 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군의 입장처럼 부산시의 답변처럼 세균 실험실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수차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만남이 성사된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카이. 생화학 무기나 테러 등의 전쟁 범죄에 대해 추적해온 저자이자 유명 블로거이기도 한 그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Well, these reports, these communications intelligence reports, were declassified by the CIA about 10 years ago. And what they did is for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y put out, they declassified a whole bunch of material from the Korean War that they had, and they put it online. And they called it, they gave it the name, the release of Baptism by Fire. 지난 2010년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 CIA가 공개한 통신정보 보고서의 일부다. 놀랍게도 이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미국의 세균전 전력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On a few weeks later, March 17th, campaign against BW continues unabated in North Korea. 2 coastal security stations in northeastern Korea reported on 11 March that, quote, the bacteria bomb classified as mosquito, fly, and flea were dispersed, end quote, and, quote, an enemy plane dropped ants, fleas, mosquitoes, flies, and crickets. 1952년 북한의 조선필름이 제작한 이 영화 역시 당시 미국의 세균전 실상을 잔인하리만치 생생하게 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선의 전선과 후방을 비롯하여 투하산포하였습니다. 미제 세균만에 대한 외무상 박헌영 동지의 항의 성명과 군사위원회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울레 외교부장도 항의 성명을 발표하여 낡은 흑백 필름 속 카메라에는 당시 미국이 북한 일대에 살포한 각종 세균 무기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미제가 사용한 세균 무기들입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각종 형태의 용기에 유독곤충을 넣어 투하산포하였습니다. 당시 미군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전단지 폭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구에 치명적인 세균을 묻힌 생화학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뿌려졌다. 그리고 1952년 현장을 방문한 국제과학자협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뒷받침했다. 하지만 미군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생물학 무기 투입 사실을 지금껏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의 세균전 실험과 연관된 또 하나의 의혹. You know,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tory, the Unit 731, because it got mixed in to the controversy over the biological weapons because from the very beginning, China and North Korea had tied the U.S. campaign to the participation of the Japanese bacteriologists, the militarists, who had conducted the earlier biological warfare. 일본의 731 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잔인한 인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세균전 부대. 731 부대의 실험 기록은 이미 기밀 지정이 해제된 미국 정부와 군의 공문서에서도 발견되는데 1991년 더그웨이 세균전 실험장에서 731 부대의 인체 실험을 다룬 더그웨이 문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시시로를 비롯한 731 부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제안한 은밀한 거래. 잔인한 생체 실험과 세균전의 연구 성과를 미국에 제공한 대가는 엄청난 부와 면죄부였다. It was really a deal with the devil. To keep that secret, that meant that nothing could get out about this biological warfare campaign because then it would get out about Unit 731, and that was a secret. It was all top secret.
전체 조선인민들은 방역 전선에 한 사람같이 일어섰습니다.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방역에 필요한 일체 기자재들을 각 지방에 민속히 배부하는 한편 각급 방역위원회를 강화하고 중앙을 비롯하여 각 도시군에는 유능한 방역대들을 조직하여 지금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거리 두기, 의심될 때 즉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내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와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막연한 세균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포가 단순한 공포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미국의 이러한 생물 무기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 동유럽의 조지아 공화국에서 2018년도 73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조지아 공화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 인근 17km. 갑작스레 73명의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Вызвали у них пена с рта шла, один кричал help me, кричал все, а потом, когда умер, скоро увезли и все это скрыли. Вот здесь. 발생 초기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이 사고는 조지아 공화국 전임 안보 장관의 양심 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폭로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미국의 생화학무기 실험이 연관된 비밀 군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을 담당한 방산업체 바텔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여기를 관리하는 그 미 방산업체가 우리나라의 주피터나 센터를 담당하는 방산업체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At Battelle, we're all about solving. From national security and healthcare to energy and environment, we take great pride in solving the toughest challenges to keep our nation safe and our people healthy. With Battelle, it can be done. 당시 73명의 사망자를 냈던 미세균 실험실의 방산업체 바텔. 현재 한국의 부산항 8부도 주피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 역시 같은 업체다. 미국에서 이 생화학 관련해서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계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스스로서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업체들이 그러한 디텍터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발주를 주는 거죠. 더욱이 바텔은 지난 2020년 국내 6개 지역에서 일할 실험 인력을 찾기 위해 공개적인 구인 광고까지 내걸었다. Hi, thank you for calling Battelle.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I saw the job opening about the command post operator in South Korea. So I'm not finding anything under command post. Mm-hmm. It's been filled already, or they're done taking applications, and now they're just interviewing. 진해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한 건 역시 이 때문이었다. 신규 실험 인력 파견 지역에 부산은 물론 대구와 서울, 경남 진해까지 포함됐다. 미군 부대 앞에 세워진 폴리스 라인. 미군 기지 앞을 지키고 선 건 대한민국 경찰이다. 높은 담벼락과 철책에 가로막힌 또 하나의 금지선. 분명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는 밟을 수 없는 이방인의 땅. 그 선을 사이에 두고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오늘 집회 투쟁은 살문을 반드시 잠그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자 미군은 사라진다. 남은 건 대한민국 경찰과 진해 시민들뿐. 부산항 8부두가 마치 부산시와 시민들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처럼 결국 치열한 몸싸움 끝에 얻어낸 건 미군 기지 앞에 내붙은 개고장 하나. 그나마 진해에 미군 기지가 들어선 이래 시민들이 낸 가장 큰 목소리이자 저항이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또다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창원시에서 이제 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이제 그 부대장이 지금 직급이 이제 중령인데 중령이 뭐 한 적 없고 뭐 그것도 없다. 하지만은 합동 포털 조기 경보 시스템은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주피터를 넘어서는 단계인 센터 프로그램을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대장에 대한 이제 확인을 우리가 이제 받은 상황이고 뭐 익명의 제보자들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희는 미군 부대 안을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장비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여주화동에 살고 있어요. 미군 부대에서 한 300m 이내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위험을 처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전세기 보내서 데려오고, 자기 국민의 안전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건 그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렸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에 속하게 되는가?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명 좀 해주고 가세요. 진상규명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군 부대 내 세균전 실험실. 하지만 서명 한 장 받기가 쉽지 않다. 진해에서 미군 문제는 생계와도 직결된 민감한 사안. 군을 기반으로 한 도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건드리는 것은 자기 밥것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미군을 건드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좀 껄끄러워하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는 1910년 일제강점기 때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다. 시가지 상당수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해방 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형적인 군사도시다. 하지만 매년 봄이면 수십만 그루의 벚꽃으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곳. 시민들은 움켜진 주먹 대신 꽹과리와 촛불을 들었다. 욕하고 싸우는 대신 춤추고 노래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가 첫 곡을 나 가거든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군이 가거든 이 말입니다. 문화재의 형식을 빌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통제할 권리를 요구한다. 미국이 자랑하는 구글 지도는 김일성 광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진해시, 진해구, 여명로, 오션빌 아파트 뒤에 있는 지역은 브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데예요? 한국과 미국은 서로 친구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왜 친구 집에 와서 하는가? 그리고 허락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평화에 앞장서야 할 종교인이 사제복을 입고 직접 시위에 앞장선 것도 그 때문이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피조물인 지구와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종교인들도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명과 평화를 가치로 하는 종교인의 양심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5년 탄저균 반입 사건 이후에 사균화 처리된 특정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샘플이 반입될 때는 우리 정부가 어쨌든 점검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되긴 했는데요. 관련 절차서가 체결된 이후에 시료 샘플 반입 몇 번 있었습니까? 이게 답을 조금 이때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소화를 한 다음에 그 이전에 2회가 더 있어서 총 3회의 생화물질 반입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의 반복되는 거짓 해명. 그렇다면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 실제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 지금 현재 청이 2019년에 들어왔던 물질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산자부로 이관을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 산자부 역시도 관련 법제가 관할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 논란이 시작된 2015년, 미군은 탄저균의 국내 반입은 처음이라고 해명했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후 16차례에 걸친 탄저균 반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미군은 더 이상의 세균 실험을 하지 않겠다 공언했고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 권고안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로부터 4년 후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 물질이 반입됐다. 장비 교정을 위해 비활성화된 시조를 들여왔을 뿐이라는 미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주한미군 측에 공식 입장을 물었다. 부산항 8부두의 시료 반입 여부, 검사용 샘플 반입 시의 절차 준수 여부, 방어용 세균 실험이라는 해명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부산항에 올린 사이렌의 원인을 물었다. 그러나 열흘 후 돌아온 미군 측의 짧은 답변은 기존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어용 목적을 위해 생화학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미군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생물 무기의 특성상 방어와 공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주피터가 철저하게 공격용 생물무기 개발 시설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2017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 그 필드 테스트, 실제 적용한 실험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북한의 소도시를 가상의 소도시를 상정해서 실제 모의 실험을 합니다. 사실은 한미 양국 간의 기본적인 어떤 미군 지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소파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개정으로부터도 지금 20년입니다. 예, 20년입니다. 소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이런 현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도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건 1953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손꼽히는 소파 협정 제9조 5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군의 군사 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제1기 한미 소파 아카데미. 소파 협정의 불평등을 알리고 개정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래도 얘기할 수도, 미국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가 하면 이
냉전전 시각에서 이 문제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호방위 조약마더라도 사실 그때는 대부분 억지 기능이 그 핵심이었고 우리가 원해서 만든 조약입니다. 그러나 90년 이후부터는 자기들 국제정치적인 어떤 해금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 세금을 내고 우리와 평등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한 제2, 제3의 주피터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반복될지 모른다. 지금 주피터 프로그램이 2018년에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센터가 2020년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 생물 관련된 시설이 마무리됐으니까 끝났나 보다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세균전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1년도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주피터, 센토를 거쳐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이미 단계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완성됐다는 건 오히려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위험한 시료들, 미국 본토에는 들여오고 싶지 않은 시료들이 한국으로 몰려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산시 남구 간만동, 아름다운 부산항 제8부도.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정체불명의 사이렌이 울리는 그날, 우리는 그때도 지금처럼 무사할 수 있을까? 실험실을 집어삼킨 세균들의 위협에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모두가 움츠려 있는 가운데 이 부산항 8부도 인근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세균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9월 6일 부산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밥 한 끼조차 함께하기 어려웠는데요. 우암동 주민들은 잠시나마 일상을 되찾은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여유로운 일요일 오전, 묵은 대청소가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눈뜨가 만난다 하는 것부터 반갑죠. 이제 전부 다 나이들도 많이 되고 해가 보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아침에 공기 같이 마셔가면서 그 행복이 따로 없다는 거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쓸고 닦고 칠하고 직접 기른 텃밭에서 먹거리를 나눈다. 굴뚝엔 밥 짓는 연기가 구수하다. 사람들 앉아 있으면 밥이라도 끓이 미어야 되는데 막 못하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이 주민들은 고통이 있다. 반가운 얼굴들과 한데 어울려 한솥밥 먹는 소소한 일상. 거추장스러운 마스크 따위 벗어던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이렇게 살 부대끼며 살자는 소망. 그저 그 소망 하나를 위해 주민들은 오늘도 시위에 나선다. 500m 남짓 부산항 8부두를 지척에 두고 마주선 사람들. 거대한 세균에 맞서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